팀, 즉 드루킹 팀 말고도 광화문 팀, 영등포 팀, 용인 팀 아주 구체적인 그 이름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어떤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다는 건 세간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드루킹은 중간 보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유사한 조직이 최소 5개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는 어떤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을 만난 적이 있는지 밝혀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댓글 조작을 사주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기사를 알려라, 댓글을 또는 추천수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있었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캠프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댓글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제 빨리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캠프의 일입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수도 서울시장 선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이 세 후보의 3파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3자 대결이 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로 23년 만이라고 하네요. 당시에는 민주당 조순, 무소속 박찬종, 민자당 정원식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후보 중에 한 분,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안철수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일찌감치 박원순 서울시장과 1대1 대결 구도를 강조를 해오셨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파전이 됐습니다. 3파전은 혹시 원하던 구도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양강구도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몇 명이 나오든 박 시장과 저의 대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야권 대표 선수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야권 대표 선수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함으로써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표 주자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으신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근데 단일화는 절대로 없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야말로 어떤 당보다도 인물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 총선이라든지 대선은 정당 구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우리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결로 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제대로 서울 바꿀 수 있는가 그걸로 이제 판단 기준이 모일 겁니다. 정당보다는 이제 인물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어떤 공식적인 단일화 이런 건 없겠지만 어떤 시민의 선택에 의한 어떤 자발적인 단일화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민들께서 이제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기준으로 모아주실 겁니다. 예. 안 후보님을 아끼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서울시장에서 만약 3등을 할 경우에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당선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이 지난 7년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4년 더 이렇게 그대로 서울 갈 건가 아니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울 시민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서울시장으로서의 그 공약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드루킹은 중간 보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유사한 조직이 최소 5개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는 어떤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 같으면 중요한 일을 정확하게 한 곳에만 의존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조직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복수 내지는 여러 곳에 일을 나누어 주는 게 그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언론 보도에서 김경수 의원이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있을 때 여러 곳에 이제 보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루킹이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치판에서 일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집권당 민주당이 그 가장 심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직접 뛰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기간에는 댓글이라든지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팀이 각 캠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대선 때 또 총선 때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조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당에서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사를 알려라, 댓글을 또는 추천수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있었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캠프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댓글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제 빨리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캠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사조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조직이요? 지금 선거법상으로도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조직을 그 규모도 굉장히 크게 여러 개를 가지고, 그리고 뭐 뒤로 금전 거래까지도 의심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고 이제 특검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당에서 어떤 지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 당원들의 어떤 자발성을 활용해서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조직을 썼거나 또는 뭐 대가로 어떤 돈을 지불했거나 이런 의심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그 국정원 이용해서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조직을 동원해서 또 댓글로 댓글 공작하고 결국은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과 드루킹도 뭐 비슷한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예. 훨씬 더 크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일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무슨 뉴스 검색을 저 밑에 있던 것을 1위로 올린다든지, 예. 관심 없는 댓글을 또 뭐 가장 관심 많은 댓글로 올린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보다 오히려 드루킹을 포함한 이런 사조직의 행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훨씬 더 주장하시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드루킹 사건이 이제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문제로도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4월 20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은 드루킹에 속았고 제2, 제3의 드루킹 집단을 운영하면서 댓글 민심을 조작한 집단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심지어 바로 어저께에는 본인의 SNS에 파주팀, 즉 드루킹 팀 말고도 광화문팀, 영등포팀, 용인팀 아주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어떤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다는 건 세간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닉슨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에서 승리하고 1개 주만 졌습니다. 당시 그래서 대선에서요? 아마도 예. 워터게이트 사건 없었어도 닉슨이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결국은 문제가 되고 하야했던 이유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 후보님께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을 만난 적이 있는지 밝혀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댓글 조작을 사주했구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만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만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측근 중에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서로 이제 홍보를 부탁한 그런 정황들이, 증거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그 드루킹의 경인선 조직을 직접 알고 있었다는 게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당시 문 후보도 몰랐겠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이 드루킹 등과 같은 이런 사조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닉슨 예를 든 이유가 예. 이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범죄 행위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것처럼 그런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집권당에서 져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씀이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이것이 그냥 댓글 장난 정도 수준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해법도 제시를 하셨던데 포털에서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사를 링크해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 그럼 언론사에서도 다시 또 그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다는 이런 조작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제가 네. 하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30% 또는 그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보통 포털을 1,000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다는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즉, 이 수천 명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 있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두 번의 대선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고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그 댓글 폐지도 포털 댓글 폐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서울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방과후 돌봄 공공책임제, 청년 미래기금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허용하겠다. 물청소 시설을 배치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고 싶은 이것이 승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5대 비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서울을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다.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금 10,000원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행정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도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예.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보니까 가장 많은 그 답변을 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일자리, 그리고 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일자리는 직접 창업하고 만들어보고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세먼지도 다른 사람들과 제가 과학자 출신으로 차별화된 그런 공약들을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이게 저는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가장 먼저는 저는 실내 미세먼지부터
잡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실내 미세먼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선 대형 공공시설이라든지 지하철 내부가 실외보다 미세먼지가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시내버스, 학교, 유치원 이런 쪽에는 그 시장이 책임지고 미세먼지를 잡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그 미세먼지 실시간 그 공지를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예. 가겠다는 게 제 큰 방향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준석 노원병 공동지역위원장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거 공천 보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유승민계인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안철수계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호사가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지금 막 공천받은 후보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천 결정은 당의 대표들 그리고 최고위원회 그다음에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결정들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함께했습니다.